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하루 오르는가 하면 또 하루 내리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도 어제의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양시장 파란불을 켰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건지 그다지 큰 충격은 아닌 것 같지만 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시장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주춤하더라도 내 계좌만큼은 주춤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입장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누르셔서 간편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을 또 정리해보고 다음 주까지 예측해보는 금요일 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테마를 압축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손쉽게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악재를 이기는 종목 오늘도 알려드릴게요.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보시죠.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말씀드린 대로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쳤는데요. 2232.84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0.2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1.07%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700포인트 다시 이탈한 모습 698.49포인트에 거래 마쳤죠. 자, 다음은 이번 주 핫했던 테마와 다음 주 시장에서 모멘텀을 가져갈 테마 두 가지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조선 그리고 사료 테마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K조선업의 호황과 기대감에 대해서 저희 주토피아에서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그 빛을 발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와 종목들이 급부상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또 사료주는 올해 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잠시 잠잠하더니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있는 듯한데요. 과연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공략 가능한 후발주까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서 상승을 가져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테마들 살펴보시죠.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수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자, 자율주행과 로봇 테마, 미래산업에 투자한다면 꼭 빼놓지 말고 투자해야 되는 테마죠. 다음 주에 시장을 주도할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종목과 함께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수소 테마는 친환경, 신재생 관련주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테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 두 가지 테마 가지고 나오신 이유 역시나 잠시 후에 다 함께 들어보시죠.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인데요.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시크릿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지금 탑7 올라와 있는데요. 푸른저축은행이 42%, 한일사료가 41%, 로보티지가 31%, 나머지 종목들도 20% 안팎의 수익률들인데 지금 공략 1위 굉장히 지금 근접합니다. 9월 달에 모두 다 매수에 들어갔고요. 빠르면 일주일, 정말 2거래일 동안에도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고 길어봐야 2주에 이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크릿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오늘도 각 테마마다 종목 숨어 있으니까 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히든 종목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휴림로봇이 460%, 한신기계 186%, 나머지 종목들은 100% 안팎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 넘는 수익률 여러분 혼자서는 어려우시겠죠. 저희 주토피아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4가지 테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 테마마다 종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홍주원 전문가님의 픽 종목도 관심 종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로드맵 필요하신 분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다 공개된 채로 고퀄리티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기초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다시 1강으로 돌아왔는데요. 주식은 어떻게 사고 파나요? 라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 강의부터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안에서 자료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바로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금요일장 오늘 조금 심심하고 지루한 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궁금한 부분들 짚고 넘어가시면서 새로운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우리의 선장님 모셨습니다. 홍주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하루 동안 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금요일 치고는 이 정도 저는 좀 나름 선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시장이 조금 더욱더 기대되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 주토피아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믿고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거 바로 누르셔서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전략들 알려드리고요. 그만큼 소통이 활발한 방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통하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뭐 금요일이라 그런지 견조하면서도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끝인가요? 네. 아, 끝이에요? 왜 그러시죠? 질문이 제 생각을 물었으니까. 아, 그러면은 네. 왜 그런지도 덧붙여 주세요. 네. 그렇죠. 뭐 사실 금요일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강화가 되는 점이 좀 아무래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미국 시장도 전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뭐 선물 시장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 시장은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좀 추가 낙폭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0.2%대, 그러니까 지금 2232포인트대인데 요 정도면은 다음 주에 반등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누구보다도 좀 빠르게 반응하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스피 시장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하고 코스닥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번 달 안에 750포인트까지는 좀
좀 두고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750포인트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800포인트까지 조금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이 800포인트까지 안착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박스권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포인트에서 700 한 초반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박스권이고 여기가 박스권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2,200포인트까지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박스권을 좀 넘어가는 순간이 언제냐? 사실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췄을 때 좀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금 꺾였을 때 그때부터 조금 그 이상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런 시장이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물려 계신 분들은 제외고요. 죄송합니다. 물려 계신 분들은 제외고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평가 시장이니까. 네네.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도 사실은 기회나 하면 기회죠. 왜냐면은 물탈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평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기회니까 기회라면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부진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네네. 시장에 좀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방에 압력을 가하는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지금 뭐 이벤트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 계속 강세, 달러 강세 보이고 있고 안 좋은 거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뭐 추가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 좀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좀 부담되는 그러한 실적들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눌렸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근데 궁금한 게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사실 생각보단 오히려 좀 견조한 모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지수도 그렇고. 네네.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왜 며칠 전에 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비교 시점을 항상 제일 잘 됐을 때 시점으로 비교를 한다.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라는 것도 어디 시점에 비교를 한 거죠? 작년 매출이에요. 네네. 작년 매출이란 말이에요. 네네. 작년에 삼성전자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역사상 최대 실적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증권사 쪽 저도 이제 증권사 출신이긴 하지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좀 이렇게 맞아요. 뉴스를 하거든요. 좀 내보내죠. 그렇게 내보내거든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을 당시와 비교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역사상 최고 실적이다라고 기사는 났지만 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교를 하면은 적정 시점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너무 최고치 두고. 극과 극을 두고 비교를 하니까 지금도 어닝 쇼크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 2018년, 2019년 대비해서 무난한 거예요. 무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또 이 실로 바람을 좀 잡는 게 아닌가. 좀 공포심을 너무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면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면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투자를 하실 거면은 차라리 그냥 뭐 경기 방어주나 아니면은 지금 트렌드인 산업에 그냥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수를 신경 쓰지 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수를 뭐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해롭죠. 지수와 연관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나 산업들을 구성을 해서 지수가 내리더라도 조금 덜 내리고 지수가 오를 때는 확실하게 올라주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좀 뽑아서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더 지금 중요한 게 네. 아까 삼성전자 실적을 네, 이야기를 네, 네.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어닝 쇼크로 발표됐다.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극과 극의 대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앞으로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 좀 중요하겠네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삼성전자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뭐 사실은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엄청 큽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을 좀 지켜볼 수가 없는데, 자 지금 어닝 쇼크는 그래요. 그렇다 치자고요. 왜냐하면은 최고와 비교를 했기 때문에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실적은 그럼 삼성전자가 어떨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조금 유심하게 좀 살펴보면은 시장이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앞으로 실적은 뭐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이게 이 말이 않을 것이라 어렵나요? 지금이 안 좋아도 괜찮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네. 그거는 제 전망이에요. 제가 네네네. 이야기 드리는 거기까지 전망인데. 이해됐어요. 네. 근데 실적이 안 좋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상관없다.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왜죠? 자, 삼성전자는 이미 저평가예요. 실적이 더 안 좋아져도 지금 주가는 그보다 더 떨어질 어떠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미 네. 저평가이기 때문에 네네네. 실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 점검과 함께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어닝 쇼크라는 단어에도 너무 충격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토피아에서는요,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시장이 하락할 때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또 상승이 나오면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런 종목들로 9월에만 이 정도의 수익률이 됐습니다. 저희 탑7 보고 계시는데 사실 그전에는 100% 넘는 종목들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최근 것들로만 업데이트 시켜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푸른저축은행이 42%, 한일사료가 41%, 로보티즈가 31% 등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굉장히 빠르게 챙겨갔습니다. 저희가 정말 분석해드리는 종목이 이렇게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이거든요. 오늘도 테마 분석하면서 이런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초집중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후발주로 공개해드리는, 공략주로 공개해드리는 종목들이 다 여기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토피아 이제 금요일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테마 분석해보는 시간인데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2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에서 상승을 가져갈 테마 2가지 분석을 해볼 차례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조선과 사료 테마를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하나씩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사실 뭐 핫했다라고는 뭐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스럽긴 하고요. 선방했다 정도. 네, 선방했다. 선방했던 테마는 그래도 조선과 좀 사료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와 다음 주에 있었던 이슈를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유는요. 이번 주의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이 히스토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어떠한 이 테마가 앞으로 지속성을 갖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혹은 다음 달이든 좀 지켜봐도 되는 것인가를 좀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를 미리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뭘 공략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핫 이슈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 조선 테마가 오늘 이번 주에는 조금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한국의 조선업계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9월에 선박 발주량이 전 세계 1위, 중국을 넘어서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오. 지금 사실상 수주 목표치가 충분히 뭐 지금 달성이 된 상황이고 너무 지금 뭐 사실상 수주량 자체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서 사실은 슈퍼사이클이 맞긴 맞는데 참 아쉽죠. 왜냐 슈퍼사이클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 그게 좀 조선업이 지금 조금 해결해야 될 숙제 같은데 안 올라가는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한국 조선업계가 불황 터널을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지금 단계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선박 가격이 치솟는 데다가 수주 잔량도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래가 굉장히 좀 발달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장래가 발달하는 것은 결국은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현재 글로벌 전체 선박 발주량의 지금 61% 정도를 수주를 하면서 전 세계 발주량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박이 발주되는 모든 선박량에서 61% 절반 이상이죠. 61%가 한국 선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주가 돼요. 엄청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유지만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1위만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불황 터널을 서서히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근데 몇몇 조선사들은요, 이 불황 터널을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조선업이 좀 안 움직였었던 이유는요. 제가 이제 몇 번씩이나 설명드렸었던 이유이긴 한데 글로벌 악재가 좀 겹쳤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철강, 알루미늄, 구리부터 시작해서 안 오른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면요. 이 선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선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선가라고 하거든요. 선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선박 수주라는 건요. 받아서 자동차처럼 뚝딱 해가지고 뭐 2, 3개월 만에 탁 만들어서 여기요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1, 2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네. 길게는 3년까지도 걸려요. 네네. 그런데 이 수주를 받았던 그 시점을 대비를 해서 그 당시에 선가를 측정을 해가지고 수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받았던 이 지불 대금에 비해서 성과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진이 이만큼 남아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성과가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 마진이 안 당시보다. 남는 그러니까 거죠. 마진이 안 남는 상황이 와 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올해까지 선박 수주량 좋다. 잘 나간다. 잘 팔린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좀 안 움직였었던 이유는 이런 악재가 좀 겹쳐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런 악재들이 조금씩은 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국가는 급하니까, 네. 뭐 급하니까 일부 협상을 해주는 국가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협상을 안 해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국가에서.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정 앵커님한테 네. 내가 지금 뭘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내가 지금 휴대폰을 하나 만들고 있어. 네. 근데 이 휴대폰을 내가 내년에 줄 테니까 네. 이거 지금 사갈래? 이거 이렇게 좋은 거야. 해서 네. 10,000원을 받았어요. 네. 그 저는 생각이 10,000원을 받았으니까 부품값 들어가고 뭐 하고 해서 나한테 한 5,000원 남겠구나. 네. 해서 이제 이거를 만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급해오는 부품 가격이 올라서 나중에 내가 10,000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인 거예요. 적자인 거예요. 이게 어. 11,000원이 들어가거나 9,000원. 그러니까 뭐 사실상 남는 게 없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수정 앵커한테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아. 네. 돈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수정 앵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살 것 같아요. 좀 안 좋겠죠. 네. 기분이 안 좀 좋겠죠. 굉장히 안 좋겠죠. 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들도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그렇게 네. 나오니까 그 국가들에서도 뭐야 안 해 싫어. 나는 이 법대로 할 거야. 우린 계약 조항대로 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소송까지 간다라고 했었고 막 그때 한참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정 앵커는 무조건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체품도 없고요? 대체품이 없어요. 네, 대체품이 없고 대체품을 또 하려 그러면은 또 계약을 해서 또 기다려야 돼요. 1년을. 너무 2년을. 싫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그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좋다.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만들어는 줄게.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못 만든다. 제품 그 부품 수급도 안 되고 공급 차질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그러면 너는 무기한 연장을 해라. 안 만들어 준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 줄게. 근데 무기한 연장한다고 그 가격이 맞춰지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이 조금 그런 거예요. 잘못한 건가요? 좀 그런 건데 네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어찌됐건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일단 요 정도까지는 내가 협상해줄게 해서 협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으로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원자재 가격이 지금 드디어 조금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코로나 이전까지 이미 잡힌 것들도 있고요.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원래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업을 좀 압박했던 그러한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선주들이 이러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전에는 조금 뜨뜻미지근했는데 이제는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 보면은 승일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또 핫했었어요. 네네, 맞아요. 승일이 지금 2개월 만에 저점 대비해서 116%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사실 시장이 좋지가 않았고 9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추세까지도 아주 잘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이 승일 우리가 사실은 승일보다도 더 많이 간 종목을 공략한 사례가 있죠. 뭐였죠? 1승이죠. 1승. 1승 맞아요. 네. 헷갈렸어. 네. 승일이랑 1승이랑 그렇죠. 네네네. 그게 네. 사실은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이 우리가 거의 최초의 선취매를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전 방송사 네. 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주식은 먼저 싸게 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요. 비싸게 산 사람은 항상 손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돼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지금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후발주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후발주가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개장용 관 이음새랑 그리고 밸브, 이 조선에 들어가는 밸브라든가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신고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조금 주가가 눌리면서 다시 눌림목 구간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신고가를 달성한 시점 이후의 눌림이다 보니까 상승 파동 이후의 첫 번째 눌림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눌림에서는 두 번째 파동에서 항상 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 저가에 매수를 하셔서 두 번째 파동에 내가 고점에 팔고 싶다. 아까 제가 얘기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 이게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이거 공략하고 싶으면은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러 번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런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호재와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에서 보신 차트 종목을 봤을 때 승일도 있지만 저희 주토피아에서 1승이라는 종목으로도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라면 100% 안팎의 수익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또 후발주도 준비를 해놨죠. 옆에서 보여드린 차트인데
한 번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이 종목, 이 차트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후발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는데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개장용 관이음쇠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가져가셔서 이 타이밍에 수익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테마 살펴봤고요. 다음 테마도 바로 볼게요. 네, 두 번째 테마는 또 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료예요, 네, 또 사료. 네, 또 사료인데 사실은 사료 식료품주는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몇 번씩이나 이야기 드렸었던 바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일 사료도 공략을 드렸었던 네. 거고. 우선은 이 푸틴에 대한 이슈가 조금 겹쳐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식료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바가 맞아요. 있죠. 계속 이슈가 나올 거다. 지금 기후위기랑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겹쳐져 있는데 지금 또 이제 푸틴이 우크라 점령지 합병에 최종 서명을 했죠. 최근에 서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강제적으로 뭐 합병을 하겠다. 그냥 이제 남의 나라 땅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우리 땅 할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라든가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의 4개 지역 점령지를 합병에 대해 법률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법률에 서명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 지금 지역들을 공격을 하면서 다시 탈환을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네네.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오면서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세계 3대 곡창지대를 갖고 있는 국가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식료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부분적 군 동원령 소식에 전기가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곡물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있죠. 거기에 미국의 또 이제 역사적 가뭄 좀 요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큰 목하고 있죠, 큰 목.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뭐 사실상 한일 사료 말고도 움직였던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도 있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네. 있었고요. 뭐 사실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여줬고요.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조금씩 맞아요. 움직여줬던 것 같고 한일 사료도 많이 움직였죠.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주토피아에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이미 먼저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이미. 선침했잖아요. 네, 선침했어요. 네. 이게 언제 들어갔냐면은 9월 14일 날 들어갔네요. 맞아요. 굉장히 빨리 들어간 거죠. 41%나 그쵸. 수익률 챙겨갔어요. 네. 이때 매수하자마자 한일사료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적시에 우리가 공략을 했는데 우리가 공략하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가 있기 전에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침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침해를 좀 습관화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한일 사료 못 드신 분들, 수익 못 내신 분들 분명히 또 많이 계실 건데 지금 또 들어가기에는 지금 보시면은 조금 부담돼요. 왜냐면은 그러네요.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눌리면은 그래도 꽤 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30% 정도 좀 눌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좀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이 안 되는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이 저점에서 다중 저항 라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 보시면은 저점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수급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위에 보시면은 21선이 다시 위로 꺾이고 있는데 이 21선이 12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때 수급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돌파하기 전에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돌파하기 전에. 자, 그런데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공략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종목은 가축용 배합 사료를 제조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제조해서 직접 판매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굉장히 이제 사료주 안에서도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종목 내가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토피아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사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좀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일 사료, 카나리아 바이오 이 두 종목으로도 수익률을 30% 넘게 이미 챙겨갔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바로 수익률을 챙겨간 거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의 또 후발주, 한일 사료의 후발주, 카나리아 바이오의 후발주를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매매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보고 싶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까 차트 보셨지만 이거는 저희와 함께 전략을 잡아가셔야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고 손실 없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렵게 혼자 하지 마시고 주토피아 믿고 따라오시면서 같이 사료 테마로도 수익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두 가지 테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다음 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이끌 만한 테마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전번에 하나씩 또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테마는 미리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금요일 이 시간에도 진짜 네. 관심주 소개해 주신 맞습니다. 거 너무 잘 갔잖아요. 홈스쿨링 그리고 금요일에 요번 주 핫테마 다음 주 핫테마 이거 같이 공부하면요 수익을 못 낼 저는 수가 개인적으로 없어요. 목요일, 금요일이 더 좋아요. 네.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러 시크릿 개가 종목 나오죠. 하나가 아니라. 네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힘들죠. 아, 그렇죠. 네. 뭐 여러 종목을 뽑아야 네,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은 네.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요번 주에는 어떤 수익을 우리 주토피아 챙겨왔을까요? 이런 카나리아 바이오 실질적으로 노란톡방 안에서 이 수익 인증이 올라온 거고요. 미코, 뭐 카나리아 바이오, 또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또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보고 싶으면은 집중해서 보시고 네. 또 주토피아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점검해 볼 거는 저는 자율주행과 좀 수소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는 다음 주에 자율주행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은 항상 로봇과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까지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오. K 자율주행 로봇이 국내 찍고 스페인까지 접수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율주행 로봇 배달 플랫폼인 뉴빌리티가요. 스페인 도심에서 이 도심의 거리를 중심으로 로봇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뉴빌리티, 네. 얘가 뉴빌리티예요. 이름이 우리 빌리. 네. 자, 네. 그럼 이제 이 뉴빌리티가 스페인 도심 거리를 중심으로 로봇 자율주행을 막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범 운행을 하면서 유럽에서 아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얼마 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선도 업체 모빌 아이의 기업 공개 신청 소식이 전해졌죠. 거기에 자율주행 테마 같이 강세를 보인 점이 있습니다. 이 기업 공개 신청 이후 기업 공개까지 된다고 한다면 자율주행 쪽은 훨훨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오. 내용 좀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확실히 다음 주에 좀 좋은 재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도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이제 자율주행하면 떠오르는 종목 몇 가지 있죠. 네, 그 중에 있죠. 하나가 이제 또 모트렉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모트렉스가 어느 정도 움직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모트렉스를 관심을 안 두고 있는 동안 우리 모트렉스라는 친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자, 아니 이렇게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언제 네. 이렇게 올라갔죠? 아주 조용히 올라가서 네. 2개월 만에 야금야금 87%까지 올라왔어요. 야,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는 아주 상방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모트렉스도 우리가 같이 공략했던 종목이죠. 네. 모트렉스. 이 또한 우리가 선취매로 들어가서 수익률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모트렉스를 또 공략 놓치셔가지고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모트렉스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모트렉스만큼이나 또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요 종목입니다. 여러분. 요 종목 어떤 종목일까? 자, 종목명은 가려져 있어요. 네. 종목명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공개가 되고 차트를 보시면은 모트렉스는 올라가는 동안 얘는 좀 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슈가 딱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최근에 이 쌍바닥을 찍고 나서 변곡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때 7월에 바닥 한번 찍고요. 요번 9월에 폭락장에 이렇게 쌍바닥을 한번 찍어줬죠. 네. 근데 이전 고점을 보면요. 자,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전고점 라인까지 올라왔어요. 이전 고점까지 쭉 올라오면서 지금 삼각 수렴 형태를 딱 거치고 있죠. 이 삼각 수렴 형태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올라가겠죠. 자, 이 종목은요. 자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장비를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이 수렴을 거치고 변곡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기업 같이 공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어디서요? 노란통 메신저에서요. 네. 주토피아 노란톡방에서.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테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 테마, 조선과 사료 테마는 이번 주에 좀 돌아볼 만한 테마였었고 다음 주에 핫할 만한 테마로 가지고 나오신 게 첫 번째가 자율주행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슈로 이 스페인의 접수된 이 로봇, 자율주행 로봇, K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이미 우리가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꾸준히 상승했던 걸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후발주는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후발주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한 번의 추세 이후에 저점을 다시 다지고 그다음에 한 번 대시세를 쭉 그려나갈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테마 자체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차트만 좋은 종목 잘 선별한다면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공략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바로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 종목도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실 분들 너무나도 벌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마인데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두 번째 테마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저는 수소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근데 수소는 약간 조금 생소하다기보다는 생각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장기적으로 보는 테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전기차 움직였으면 또 수소차 움직여요. 아, 그래요? 전기차 얼마 전에 움직였죠? 네. 지금 이제 수소차 움직이기 알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재료 들어볼게요. 네. 네. 뭐 수소가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닙니다, 사실. 네, 이제 곧 다가올 가까운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우선은 이제 뭐 전기차가 움직이면 같이 친구처럼 움직이는 게 또 수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건데 미국의 전기차 등의 어떠한 바이오 연료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내연기관 안 돼. 이제 무조건 바이오 연료여야 돼. 수소, 뭐 전기 이런 것들이요. 네. 미국 환경보호청인 EPA에서 전기차 산업을 바이오 연료 혼합 프로그램인 RFS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연료 크레딧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사실상 내연기관은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내연기관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연료 크레딧 자격을 갖고 있는 이러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이 시중에 유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국내에서도요, RFS, 즉 이 바이오 연료 혼합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요. 네. 그런데 지금 경유와 혼합하는 바이오 디젤 적용에 이어서 지금 적용 대상이 휘발유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런 바이오 연료에서 주축이 되는 핵심 연료가 전기와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우선은 우리가 또 S에너지 이거 우리 공략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또. 네. 수소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S에너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S에너지가요, 여러분 한 달 동안 90%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희도 아마 이거 60% 넘게 수익 냈을걸요? 맞아요. 이거 네. 우리가 공략해서 거의 70% 이상의 거의 수익을 맞아요, 가져갔었던 맞아요. 그 종목입니다. 네. 이거 역시 선침해죠. 음. 자, 이 S에너지 여기서 그칠까요? 아니요, 여러분. 더 많이 갑니다. 이제 S에너지는 초석을 다 다졌어요. 이제 훨훨 날개 달고 날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언제 날아갈까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자, 그거 궁금하시면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자,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S에너지가 언제 날아가는지 얼마까지 날아가는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후발주. 이 후발주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후발주 어떤 종목인지 좀 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저는 너무 이 차트를 보면 저점 쌍바닥 다지고 네, 네. 너무 이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주식에 두려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공략하기 네,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세일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아래에서 수급까지 받쳐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가 좀 더 중요하겠죠. 네. 자회사를 통해서 수소차에 적용이 되는 전력 반도체라 그리고 전력 모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바닥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 종목 같이 공략하고 싶다면은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수소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수소도 너무 먼 미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진짜 재료도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정말 친환경으로 워낙 많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 하나는 꼭 포트에 담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토피아에서는 이미 S에너지로 수익을 냈는데 아직 수익 보지 못했다, 수소 관련주 하나 담아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후발주 기다리고 있죠. 지금 차트를 보니까요. 저도 이 종목은 공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들 정도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수익률 극대화하실 수 있겠죠? 저희 노란톡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바로 노란톡방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오늘 지금 총 4가지 테마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뜨거웠던 테마,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볼 만했던 테마 2가지, 조선과 사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후발주들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에서 후발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조선주에서는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이 후발주 오른쪽에 보시는 이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사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테마 역시나 지금 조금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 공략하기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런 종목이 한번 끼를 발산하면 잘 가게 돼 있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같이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독방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번 주, 다음 주에 갔을 때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음 주에 뜨거울 만한 테마 2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첫 번째가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저점 다지고 다시 한번 대시세를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소 테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점 탄탄하게 다지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이 종목입니다. 4가지 종목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곳,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 종목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죠. 저희가 종목명 다 공개된 채로 노란톡방 안에서 고퀄리티 자료로 보내드리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각 테마마다 담겨 있는지 또 종목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 가능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 다음 주 전략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음 주 사실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 네. 네. 다음 주에는 오랫동안 안 움직였던 테마들의 순환이 기대되는 장세인데요. 오. 그러한 테마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선취매를 하려고 한다면 화요일장부터 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는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살까 말까 그런 고민은요 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면은 살까 말까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네. 공부를 안 하고 살까 말까 이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거 저희도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주 기대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다 함께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